실수였다 전제로 해서 꼭 이런 문제가 생겨야만 어떤 서비스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고객의 표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묘하게 고객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단순한 대화라도 맞춰서 해나가면서 뭐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누군가 이제 너나 똑바로 해. 예, 안녕하세요. 이번엔 처음으로 서비스 이론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서비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좀 공론화가 되어서 좀 살짝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모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결국은 나가야 될 와인이 제대로 서빙되지 않고 다른 와인이 서빙돼서 결국은 발생한 사건인데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여론이 고의적으로 와인을 바꿔치기 하려다 이제 걸린 것이다. 혹은 뭐 와인이 실수로 서빙된 건데 이제 실수도 실수지만 그 대응하는 과정도 과정대로 좀 그렇게 멋지지 않았다. 뭐 이런 사건으로 해서 지금 살짝 이원화가 되고 있어요. 뭐 바꿔치기 하다 걸렸다. 혹은 실수다. 근데 뭐 팩트는 뒤로 한 채 뭐 이 두 경우 모두에 대해서 우리는 서비스 관리자로서 이제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어갈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를 비난하거나 혹은 이런 불편을 이제 제기한 고객이나 이 둘 다에 대해서 저는 그 어떠한 뭐 동의도 뭐 비동의도 뭐 지지도 혹은 뭐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전적으로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갈 부분은 무엇인지로만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고의치기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바꿔치기를 했다 와인을. 왜냐면은 이제 2005년산 와인보다 2000년산 와인이 비싸니까 2000년산 인척하고 2005년 와인을 따랐다라는 이제 설인데 우선은 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말도 없이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죠. 이건 너무 이 도덕적 규범에서도 위배되는 사건이고 이 고객과의 약속 자체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깨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그냥 문제고요. 그랬다라면은. 근데 사실상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게 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 게 제가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을 읽어봤을 때는 이제 2005년산 와인을 들고 그 테이블 위에서 이제 찾아온 분들 앞에서 2005년산 와인을 설명까지도 했대요. 2005년산 와인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고의로 바꿔치기를 했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정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그때 따를 때는 그 고객들이 왜 인지를 못하고 왜 나중에서야 문제가 된 걸까요? 라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원래 그래요, 원래. 사실상 고객들은 뭐 사실상 그 이후에 어떤 이 와인에 대한 설명에는 집중했을지언정 이 와인이 2000년산 와인이고 2005년산 와인이고 이런 디테일에까지는 신경을 크게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들을 때도 그런 부분까지는 유의 깊게 듣지 않죠. 그리고 혹시나 유의 깊게 듣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어디 뭐 지금 PPT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전히 그 말에 집중해서 그냥 듣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는 들리기도 하고 뭐는 안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은 고객대로 수다도 떨고 있고 뭔가 다른 것도 하고 있고 뭔가 그런 환경에서 설명을 듣기 때문에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차분하고 하나하나 교감해 가면서 진행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그런 게 잘 안 들립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면서 이 와인의 경험을 좀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설명이 부족해도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문제 될 건 없는데 고객한테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과정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고객이 인지를 못하게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은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고객 입장에서는 뭐
와인을 포함해서 음식의 그 리스트까지 적혀 있는 그 리플렛이 뭐 내용이 뭐 10가지가 넘고 거의 이렇게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외우고 그것대로 지금 뭔가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귀gl여서 듣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누군가 그걸 해낸다면 해내겠지만 고객이 뭐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2005년산 와인을 그렇게 브리프까지 한 거를 봤을 때는 뭐 고의적인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또 나중에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 케이스 스터디를 실수였다라는 전제로 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네, 서빙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것이다. 우선 사건 경과를 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리플렛에도 이 주문하게 된 내용에서도 보면은 2000년산 와인이라고 잘 적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소믈리에 분께서 2005년산 와인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때 한 분이 혹시 그 와인병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거긴 2000년산으로 해서 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찍어놨던 2005년산 그 서빙할 때 봤던 그 와인하고의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막 비교해보고 하면서 이거 다르게 서빙됐었네? 이제 알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직원이 뭐 사과 같은 것을 하기보다는 2000년 빈티지 바틀이 뭐 바틀째 주문이 되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혹은 바틀이 1층에 내려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뜩이나 그 2000년산 와인 그 바틀을 가져와 달라는 그 요청에 있어서도 뭔가 좀 당혹스러워하는 뭔가 그런 기세를 보였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이 지금 불편을 느꼈다라고 한 것을 인터넷에 이제 올린 것이 이렇게 공론화가 된 겁니다. 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뭐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짚어볼 게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실수가 난 그 자체죠. 왜 서빙이 잘못됐는가? 왜 2000년산이 아니라 2005년산 와인이 나갔는가? 우선은 보니까 그 와인의 명을 딱 지칭해서 찾기는 쉽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2005년산과 2000년산이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숫자 하나만 다르고 이 디자인 패키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늘 하던 루틴대로 하더라도 뭔가 잘못되면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요소로는 그 소믈리에 분께서 나름 어떻게 세팅을 해 둔 거예요. 세팅을 해 뒀어요. 오늘 이렇게 뭔가 진행할 것에 대해서. 근데 종종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누군가 이제 그 세팅을 잠깐 이제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그거를 인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그냥 이게 당연히 내가 세팅해 놓은 거거니 하고 진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부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장려되는 그 문화가 중요합니다. 네, 계속 나 뭐 했다, 뭐 했다. 저는 이제 전중후 소통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완료됐고 혹은 이거 하려고 하고 혹은 이렇게 했고 해서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소통의 량이 내부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전 서비스 브랜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내부 사정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왜 실수가 났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선 관리자라면은 그 실수가 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프로세스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응 원칙. 대응 원칙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그 소믈리에 분도 분명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굉장히 실력이 높으신 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떤 상황적인 이유로 뭐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답변이 그 당시에 최선일 어떤 가능성 역시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고요. 뭐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대응 과정에서 고객은 이제 불만족이 된 거죠. 여기서의 크게 이제 포인트는 두 포인트 정도를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아직 상황이 파악이 안 됐다면은 우선 고객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어, 네, 고객이 주문한 건 2000년산 와인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 2005년산 와인으로
지금 전에 서빙이 됐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불편 만들어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다시 한번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상황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일어났던 일의 경위나 뭐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가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정확히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단순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인간은 늘 실수할 거를 고객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뭐 실수인지 가뜩이나 뭐 혹은 이게 진짜 뭐 고의적으로 한 건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꼭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결국의 마무리는 이 2000년 빈티지 와인도 이 잔의 맛을 보게 해드리겠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마무리가 그냥 되어버리니 고객은 고객대로 뭔가 이 신뢰가 무너진 경험에 대해서 사과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단순히 와인을 잘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다음 과정 하나하나에서도 계속 이제 고객은 어떤 살짝의 불신을 갖고 이 경험을 즐겨야 되고 그게 전체 이 100만 원이라는 서비스 경험을 하러 온 둘이서 그 경험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인 거죠. 뭐 이거는 문제는 당연히 문제대로 없고 신뢰도 신뢰대로 차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경험을 하러 오는 건데 지금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하나하나 의심을 하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 그리고 아까 일어났었던 그 문제는 다시 뭐였을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얘는 이게 지금 맞을까? 내가 문제를 제기 안 했다라면은 나한테 그러면 결국 나는 2005년산 와인을 먹고 마무리되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고객한테는. 음, 제가 좀 횡설수설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황에서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횡설수설처럼 이제 얘기가 된 것, 고객 단에는 살짝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된 것,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사건의 마무리도 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진정한 사과 그리고 향후 대응까지 해서 이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실수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적 관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대응에서의 접점에서의 에티튜드를 얘기했는데 이거에서 방금 제가 가볍게 얘기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다 콘텐츠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뭐 컴플레인 핸들링이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서 소통 문화라든지 사실상 서비스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객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꼭 이런 문제가 생겨야만 어떤 서비스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고객의 표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묘하게 고객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단순한 대화라도 맞춰서 해나가면서 미묘한 고객의 그런 이 불만족들도 캐치하면서 이 결국 경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거는 이제 어떤 이런 문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회복이 살짝 실패한 사례로 보고 우리가 배울 거를 배워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내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그 상황을 의미의 판단대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런 문제 사항이 생겼으면은 이제 이게 적어도 그 이상의 어떤 상급자한테 보고가 되고 상급자 선에서 이 사건을 좀 더 경중 있게 다루는 뭔가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수가 이런 한 직원에게 좀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면은 실제 고객은 그 실수를 최대한 감추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서비스 조직에서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조직이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실수하면은 음, 뭐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솔직히 좀 살짝 뭐 좀 네, 누군가 이제 너나 똑바로 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네, 제 스스로 입에 담기에는 뭐 하지만 저도 늘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사건의 그 경중에 따라서 적게 받아먹고 크게 받아먹고 그게 아니고 늘 이제 원인을 그냥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모수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선 그 최초의 실수가 일어난 거, 그 원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대응 원칙,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 횡설수설을 하는 거는 절대 금지.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사과, 그리고 보상까지 무조건 세트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의 보상안이 꼭 뭐 돈이든 음식이든 물론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진심 어린 사과가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건에 따라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모수에서도 그 글을 올린 이후에 그분들한테 따로 이제 초대권을 드리겠다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대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고객은 우선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상은 보상대로 이제 본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고, 우선은 이 과정에서 고객이 느낀 그 문제의 페인 포인트부터 정확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살짝의 아쉬움은 있는 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국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과연 심리적 안정감이 있었는가? 이 문제가 바로 헤드한테까지 올라가서 결국 서비스 회복을 그 고객이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모수를 욕하기 위해 만든 영상도 혹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한 직원분을 욕하는 영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 정당성을 제기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해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더 잡아주기 위해 도움되는 그런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저도 이렇게 나름 이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있는 이슈로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게 처음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